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볼까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div 탭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발. 그 다음에 내부 섹션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겁니다. 자, BR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div 내부 섹션이 디스플레이 뭐라 했죠? 블럭이라 했죠, 그죠? 블럭은 한 줄에 하나씩 다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코드를 짰을 때 젠코딩은 지금 뭐 안 했지만 이렇게 코드를 했을 때 지금 A 엘리먼트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A 엘리먼트 몇 개 있어요? 그죠? 3개 있는 거죠. 그죠? A 엘리먼트가 총 이제 div의 자식으로 하나, 내부의 자식으로 하나, 섹션의 자식으로 지금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CSS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몇 명의 A가 검색이 될까요? 그쵸? 지금 A가 몇 개 있다 했어요? 3개 있잖아요. 그죠? 배우 ASML을 배우 대기실화 했을 때 A라는 배우가 몇 명 있다? 총 3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에서 A 딱 검색하면 A 엘리먼트를 가진 녀석들은 전부 다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컬러를 그린이라 해볼게요. 자, 컬러를 그린이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우측에 보면 얘네들 색상 바뀌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A 엘리먼트의 텍스트,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모든 A 엘리먼트의 색상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요 녀석만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A 엘리먼트가 요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요 A 엘리먼트가 누구의 자식으로 있어요? 그죠? 요런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얘 이런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라는데 누구의 자식으로 있다? 바로 div의 자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을 때는 그냥 div만 검색하고 a만 검색하고 뭐만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만 css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로 검색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그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div 쓴 다음에 꺽쇠 a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div의 자식인 a를 검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HTML상의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죠. 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녀석이 글씨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걸 충족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녀석, 그죠? 이 녀석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컬러를 뭐 레드라 쓰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블루라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A 이렇게만 하면 A가 몇 명 검색된다고요? 그렇죠. 3명 검색된다 했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컬러 레드랑 컬러 블루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그렇죠. 컬러 블루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왜 그렇다 했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제 읽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A가 먼저 컬러 레드로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녀석이 왔기 때문에 모든 A 엘리먼트의 색상이 뭘로 바뀐다? 블루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속성이 있다 했을 때는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div의 자식인 A. 그러면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뭐가 높을까요? A 엘리먼트 요렇게 검색한 게 높을까요? 아니면 요 div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A 엘리먼트 요 녀석이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에요 2번.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div의 자식으로 접근한 A 그 녀석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사과를 검색한 것과 상자 안에 있는 사과를 검색한 것과 뭐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이 돼요? 그죠? 사과라고 쓰게 되면 그냥 이제 엄청나게 많은 범주의 사과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모든 A 엘리먼트가 검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지라도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컬러 블루가 먹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런 꺽쇠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선택자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꺽쇠 쓴 거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무슨 선택자? 자식 선택자. 왜 자식이에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자, 우리가 테이블을 그냥 짠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tbody에 그 다음에 tr이 있고요. 그 다음에 td가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짰는데, 자, 그러면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테이블의 자식 몇 명? 그쵸, 한 명이죠. tbody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일까요? 후손. 그렇죠. 후손은 7명이죠. 테이블의 후손은 tbody 1명, tr 1명, td가 총 5명 해가지고 총 7명이 있는 거다. 그러면 tbody의 자식은 몇 명? 그죠, tr 1명. 그럼 tr의 자식은 몇 명? 그죠, 5명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계 자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바로 밑에 학렬만을 자식이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자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tr의 자식이라면 td가 검색이 되는 거고, tbody의 자식은 누구? tr 1명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후손이라는 건 결국에는 테이블에서 파생된 모든 녀석들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테이블 썼다 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녀석들까지 다 검색된가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CSS에다 테이블을 쓰게 되면 HTML상에서 테이블아라고 부른 거예요.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한 명밖에 검색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몇 명 검색될까요? 그렇죠. 검색이 안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테이블의 자식인 td를 검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이블의 자식인 td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td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죠? tr의 자식이지 테이블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tbody의 자식인 tr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거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꺽쇠 td. 자, 그러면 몇 명 검색될까요? 그렇죠. 5명. 이거 무슨 말일까요? tbody의 자식인 tr,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td니까 누굴 검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맨 우측에 있는 녀석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내가 tbody의 자식인 tr이 tr의 자식인 td 요 녀석을 검색하겠다. 그러면 총 몇 명이 검색된다? 총, 그죠, 5명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테이블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body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 검색된다고요? 그죠? 테이블의 자식인 tbody는 몇 명?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밖에.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요걸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자,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인가요? 쉼표랑 띄어쓰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띄어쓰기랑 쉼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쉼표는 뭐다? 내가 동시에 HTML 태그를 선택하는 거라면, 이 띄어쓰기는 뭐냐면 후손 검색이에요. 후손 검색. 후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테이블의 후손인 td를 검색하겠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인 td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5명 검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의 후손인 td. 그래서 후손 선택자는 뭐다? 띄어쓰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바로 후손 선택자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는 꺽쇠로 표현하고요. 띄어쓰기를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로 후손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번에는 테이블에 하지 말고 tr에 이렇게 씁시다. 테이블에 자식인 tbody, 자식인 tr,
그 다음에 자식인 TD. 자,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된다고요? 그죠? 3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TD를 뭐 이렇게 쓰지 말고 2개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명 검색되겠죠? 자, 플러스 TD라 썼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 플러스는 뭐냐면 인접해 있는 동생을 선택하는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TD가 몇 명 검색된다고요? 그죠? 2명 검색되지만 이렇게 하면 몇 명? 1명 검색돼요. 왜냐면 TD가 지금 이 TD랑 이 TD는 무슨 관계예요? 그죠? 형제 관계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형이고 얘가 두 번째잖아요. 그죠?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형에 인접해 있는 동생이 요 녀석이 검색됩니다. 요 녀석.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접 동생 선택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접 동생 선택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인접해 있는 동생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 자, DIB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내부가 2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1, 2, 3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DIB의 자식인 내부 이렇게 검색하면 몇 명이에요? 그죠? 2명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2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섹션이라 썼어요.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1명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내부 플러스 내부라 썼어요.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1명이에요. 자, 내부에 인접해 있는 동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인접해 있는 동생인 내부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해요? 섹션한테 이 인접해 있는 동생이 내부인데, 자, 인접해 있는 동생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형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자, CSS에는 형을 선택한다거나 부모를 선택하는 선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식 선택자, 후손 선택자,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동생 선택하는 그 선택자만 존재하는 거지, 부모를 한다거나 뭐 조상을 선택한다거나 인접해 있는 형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선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내부 플러스 섹션이라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부에 인접해 있는 동생인 섹션이니까 누구예요? 그쵸? 3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자식 선택자, 그 다음에 얘를 인접 동생 선택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자, ASML 태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몇 명 검색돼요? 자, 지금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몇 명 검색돼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DIB의 후손인 A잖아요. 몇 명? 3명인가요? DIB의 후손인 A 몇 명인데요? 그쵸? 한 명밖에 없잖아요. 왜 3명이에요? 그죠? A 엘리먼트가 3명이지 DIB의 후손인 A는 몇 명? 얘밖에 없잖아요. 얘.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DIB의 후손인 A는 몇 명일까요? 그렇죠. DIB의 후손인 A는 얘, 총 2명이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이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선택자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 개념 배웠고, 인접해 있는 동생, 인접 동생 선택자까지 배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후손 선택자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실 때는 자식 선택자를 사용할 것을 권유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ASML 문서 작성할 때 ASML 문서가 지금은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ASML 문서가 실제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이 후손 선택자를 아직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후손 선택자를 써버리면 디자인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그 연습을 지금 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후손 선택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꺽쇠만 이용해서 자식 선택자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